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학교 폭력 관련 사건입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조치사항 기록 보존 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습니다. 학생부 기재를 피할 의도로 가해 학생이 자퇴하더라도 기록이 남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아빠와 학교 폭력입니다. 육아에 대해서 최근 우리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의 심가현 변호사와도 이 육아와 관련된 고민을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나눠본 바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변호사이지만 아빠로서 아이와 관련해서 학교 폭력이 가장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의 심가현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이제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변호사이고 또 아빠로서 이제 가장 신경이 쓰이는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아무래도 학교 폭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변호사인 아빠도 아이의 장래와 관련해서 생각돼서 가장 걱정되는 거는 역시 학교 폭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청취자분들께서도 일반 가정에서는 정말 얼마나 걱정을 해야 돼, 얼마나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짐작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황이 어떻길래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최근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급속도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이러한 저출산이 부모의 자식에 대한 굉장한 높은 관심을 초래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관심이 집중되죠? 네, 맞습니다. 네. 이러한 관심이 여러 지표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중 대표적인 지표가 학교폭력 심의 건수입니다. 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17,749건이던 2013년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 32,632건으로 약 2배의 수치를 기록한 뒤 코로나의 영향으로 잠시 줄어들다가 최근 대면 수업이 재개되자 다시 2022년 추정 2만 건을 기록하며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이러한 이유는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학생 간의 괴롭힘, 따돌림 등의 건수가 실질적으로 증가했다기보다는 학부모의 학교 생활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사회 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예전에는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던 사건들도 이제 학교 폭력으로 보아 이처럼 학폭이 심의까지 넘어가게 되면서 이와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 학교 생활 관련돼서 높아진 관심 부분이 진짜 저도 남일 같지 않은 게,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부모님 학교에 잘 안 오셨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데 저도 같이 학교에 참여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서 분명히 관심이 높아졌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해가 갈수록 더 많은 부모님들이 학교에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방송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설명을 여러 번 드린 바가 있는데, 그래도 실제로 학교 폭력에 연관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는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리고 학폭 처리 절차에서 이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은 뭘지에 대해서 좀 짚어주세요. 네,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사건이 이제 발생해서 신고가 접수되게 된다면 이제 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 폭력 전담 기구에서 가해 학생, 피해 학생, 그리고 목격 학생 등을 불러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네네. 이때 이 학생들은 학생 확인서를 작성하게 됐는데 이 학생 확인서가 추후 학폭위 징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네. 또 이때 전담기구에서는 학부모를 불러서 부모 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학교 내에 있는 기관에서 이제 조사를 위해서 전담기구를 만드는군요. 네.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이후 이러한 전담기구에서 심의한 결과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 2에서 규정된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네.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을 것,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았을 것, 신고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
요건에 충족하게 된다면 네네.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 경우에는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첫째,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고 예. 둘째,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고 네. 셋째,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았고 예. 넷째, 신고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니고 다섯째,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교육청으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고 학교 내에서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게 만약에 충족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러한 조건들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많이 들어본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이른바 학폭위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학폭위로 갔다는 얘기는 이제 이미 교육청으로 갔고 학교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 이러한 학폭위가 이제 열리게 되면은 통상 일주일 전에 학폭위가 열릴 일시, 장소 등이 적힌 학교폭력위원회 참석 안내 통지서가 당사자들에게 배부됩니다. 과거에는 학교에서 학폭위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 내에 아직도 사안이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던데 이제는 그런 제도가 아니죠? 네, 이제 교육청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네네. 자, 절차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다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좀 주목할 부분이 이 학교 폭력 이후에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1호부터 9호까지 학폭 조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가해 학생의 학교 생활기록부에 이러한 조치가 남는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네네. 정리를 하자면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는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학교 생활 기록부에 그 기재를 유보한 뒤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네네. 4호부터 8호까지의 조치는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삭제되는데 8호를 제외한 4호부터 7호까지의 조치는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도 가능합니다. 네네. 한편 9호 퇴학 처분은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네. 최근 이러한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두고 이 기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네. 그 내용이 3호부터 4호의 조치는 졸업 후 2년, 5호부터 6호의 조치는 졸업 후 5년, 7호부터 8호의 조치는 졸업 후 10년간 학교 생기부에 기재를 남겨두게 하는 것으로서 이를 두고 조금의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개정안이 통과는 안 된 상태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은 형태의 유예나 유보나 삭제 조치와 관련된 규정들이 훨씬 강화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군요. 네. 자, 이제 학교 폭력 이후에 학교 생활 기록부 기재를 강화하는 거. 자, 이건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런데 이러한 학폭위 조치 생활기록부 기재 강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전에 네네. 우선 학폭위 조치를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그리고 그 효과가 무엇인지를 먼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우선 학폭위 조치를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 학교 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6년 4월 28일 합헌 결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네네. 따라서 학폭위 조치의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자체에 대해서 법적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네. 그렇다면 과연 그 효과가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보아야겠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서는 이에 대하여 학교폭력 관련 조치 사항들을 생기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는 것은 상급 학교로의 진학 자료로 사용됨으로써 학생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라고 하여 학교 폭력 예방과 재발 방지에 그 방점을 두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심가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읽겠습니다.